도저히 가늠이 안 됐던 한국 대 가나의 경기는 정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한국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말이죠. 단 한 번도 월드컵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해보지 못했던 한국의 성적, 포르투갈에 2골을 넣으면서 아쉽게 패한 가나의 저력, 아프리카 팀의 잠재적 능력, 한국이 우루과이전에서 경기력 자체로 대등함을 넘어 승리도 가능했던 실력, 선수들조차도 가나가 한국보다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 그리고 벤투 감독이 어떤 선발 라인업으로 가나를 상대하려고 할까, 훈련도 제외되었던 김민재, 마스크의 불편함이 상상 이상이었던 손흥민, 첫 경기 제대로 실패한 황의조, 후반에 조커로 투입되는 이강인 등등, 또한 어떤 전술로 가나와 붙으려 할까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최소한 한국은 가나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높아 있는 상태였죠. 선발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벤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술을 1차전과 똑같이 하고 선수만 바꾼 것입니다. 이재성을 권창훈으로, 나상호를 정우영으로, 황의조를 조규성으로. 가능한 선수 교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은 전반 15분, 우리는 벤투가 지향하던 점유율 축구, 주도권을 잡는 패스 게임으로 경기를 지배해 나갑니다. 10여 분 만에 7개의 코너킥을 얻어내고 박스 안에서 정교한 패스를 통한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경기력이 되려 불안감을 주더라고요.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이 결국 적중했습니다. 가나의 첫 골이 터져버린 거죠.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건 인상적이었고, 선수들의 전반적인 투지와 경기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서 몰아붙이던 중에 찬물을 끼얹는 실점이라 더 아팠습니다. 전반 23분 프리킥 기회를 얻은 가나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골대 앞에서 우당탕탕 하더니 득점했습니다. 그런데 느린 화면을 통해 다시 보니까 김민재의 머리를 맞고 떨어진 공이 안드레 아이우의 손에 맞는 게 정확히 확인이 되면서 득점 취소를 기대하게 되었는데, 핸드볼 파울한 선수가 직접 골을 넣은 게 아니다 보니 VAR 판독 끝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0대1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서 추가 실점도 허용하게 되는데, 그건 완벽한 한국의 미스와 가나의 완벽한 크로스에 이은 헤딩골로 정말 예상치 못한 0대2로 끌려가게 됐죠. 한순간 대한민국은 침통해졌습니다. 마치 꼭 놀림을 당한 기분이었죠. 경기력은 더 좋은데 이 실점. 그러다 보니 점점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럴 때 팬들의 의지하는 선수가 다름 아닌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안면 마스크를 하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줄은 알았지만, 또 어떠한 상황에도 손흥민은 필드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콩고놈의 자쓰기 더 열받더라고요. 손흥민 스스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선수가 되었으니까요. 전반전을 0대2로 마친 후 벤투의 용병술이 틀렸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우루과이 때보다 오른쪽이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벤투가 한국을 위한다면 무조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부터 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루과이전에서 대박 활약했던 나상호가 독일 정우영과 교체되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후반 12분 만에 이강인까지 투입시키는 도전을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놀라운 경기력을 뽐내줍니다. 솔직히 정말 FIFA 랭킹 10위 안에 드는 팀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작을 연 것은 이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체 투입 1분 만에 가나의 볼을 뺐더니 그대로 조규성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해버립니다. 이강인의 정확한 크로스와 조규성의 끝까지 볼의 움직임을 쫓는 집중력이 돋보이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분 뒤 상대 중원 진영에서 차단된 패스를 나상호가 다시 뺏어낸 뒤 반대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열어줍니다. 손흥민은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김진수에게 연결했고, 전력 질주한 김진수는 골라인 아웃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멋진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에 골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조규성은 마치 슈퍼맨이 하늘을 날듯이 높은 점프로 가나 수비수를 이겨내고 강력한 헤더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더골이었죠. 말 그대로 엄청난 헤더골이었습니다. 아니, 과정 자체가 우루과이 때보다 더 좋은 레벨의 팀이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4대2까지 예상하면서 한국 최초 기록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 월드컵 해트트릭,
한국 최초 한 경기 3득점 이상 경기, 한국 최초 두 번째 경기 승리, 그리고 손흥민의 프리킥 골까지. 이런 기록은 정말 나올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가슴 아픈 후반 23분 역습을 허용하면서 행운이 한 번도 따라주지 않은 채 또 실점을 하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가나의 득점들은 어쩌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골들인데 어떻게 유효슈팅 3개가 모두 골이 되냐고요. 승규야. 하지만 워낙 대한민국이 강하다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응원했고, 후반 29분에는 월드컵에서 드디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좌우로 서게 되면서 의논하는 장면이었죠. 누가 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 믿음직스러웠고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듯한 최종 킥은 이강인이 보여줬고, 자신감 있는 킥이 아쉽게도 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반대편 키퍼는 이렇게 잘 막고 있는데요. 곧바로 1분 뒤에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중앙 쪽에서 볼을 받은 김영권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을 향해서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손흥민이 다이렉트로 처리하지 못하고 볼을 잡고 오른발 쪽으로 접은 뒤에 또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밀집 수비를 하는 가나의 수비벽에 막혀서 튕겨 나와 버립니다. 너무도 아쉬운 장면인데요. 토트넘에서는 이 상황에서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을 넣은 적도 많은데 그 불편함이 확실히 더 도전적인 플레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 보였고, 결국 마스크를 벗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은 총 공세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가나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한 끗 차이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던 후반 추가 시간 10분에 코너킥 찬스에서 심판은 갑자기 휘슬을 불어버립니다. 추가 시간 동안 가나 선수가 들어놓으면서 최소 2분의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고, 웬만하면 코너킥은 처리하고 끝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죠. 우리나라 선수들 역시 거세게 항의를 했고 벤투 감독까지 합류해서 심판에게 따졌습니다. 이 문어대가리 심판은 오히려 뻔뻔하게 항의하는 벤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면서 최악의 심판이라는 오명을 증명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 심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정말 별로인 심판인데 월드컵에서조차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정말 가슴이 답답해 터질 뻔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이런 심정에 동감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가 웬일로 잠잠한가 싶었다. 정말 어이없게 경기를 끝내버리네. 후반 30분 동안은 한국의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어. 가나 골키퍼가 미친 선방쇼를 펼쳤지. 확실히 마스크가 손흥민을 방해하나봐. 반응 속도가 뭔가 느려진 느낌이야. 처음에는 손흥민 때문에 한국 경기를 봤지만 보다 보니 수준이 꽤 높네. 내 예상보다 훨씬 강해. 이강인은 분명히 B클럽으로 이적할 거야. 확실히 킥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 이런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도 한국이 지다니, 와, 이런 게 축구의 묘미인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하는 손흥민을 보니 내가 더 속상하다. 포르투갈전에서는 꼭 득점하길. 한국은 3차전에서 독일을 잡았어.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차례다. 나는 메뉴팬인데 손흥민이 호날두를 꼭 이기면 좋겠어. 와, 이걸 한국이 지네. 마지막 코너킥은 주지. 추가 시간에 코너킥을 안 주고 끝낸 경기는 내 축구 인생에서 처음이야. 한국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충격인데 심판의 미친 판정이 더 충격적이고, 이번 월드컵은 진짜 여러모로 최악이야.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은 확실히 월클이다. 조규성이라는 스트라이커가 눈에 띈다. 빠르면 이번 겨울부터 이적서에 시달릴 거야. 해외 축구 팬들 역시 한국의 뛰어난 경기력에 감탄하면서 1승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좋은 경기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이제 조별 경기인 포르투갈전만큼은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